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동안에 배웠던 저장 프로그램과 커서, 트리거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마리아DB에서 실제로 한번 작성해 보면서 우리가 실습으로 저장 프로그램과 커서의 기능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보지만 마시고 저와 같이 따라서 한번 마리아DB에서 저장 프로그램과 커서, 트리거 이런 기능들을 한번 실제로 작성하면서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크벤치를 이제 실행을 시켰고요. 워크벤치에서 MySQL 또는 우리가 마리아DB로 접속을 하겠죠. 여기 지금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워크벤치가 MySQL에서 사용하던 툴이기 때문에 마리아DB와 MySQL은 엔진이 같기 때문에 지금 MySQL로 되어 있으나 저는 제 노트북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겠죠. 예, 마리아DB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마리아DB로 이제 접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기 위해서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실습했던 여러 창들이 나와 있는데 새로 우리 실습하기 위해서 New Query 탭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쿼리 탭이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서 저와 함께 영상을 따라서 저장 프로그램과 커서 기능을 실습을 해보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 작성했던 문장들을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이 영상 강의를 잘 수강하고 있고 잘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따라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고 그 결과물을 과제로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새로 쿼리 창을 하나 띄웠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가 뭔가 하는 것을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폴더 지정 안 해주고 파일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저장할 파일을 폴더를 지정하듯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테이블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컴퍼니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낄 것 같아서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우리가 수업 듣고 대학교 생활과 관련되는 테이블 4개를 한번 만들었었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일단 그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예제는 다 한글로 데이터가 되어 있고 테이블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한글 부분에 대해서 약간 특수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이렇게 복잡한 요소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배운 다음에 한글 부분은 따로 배우기 위해서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컴퍼니라고 한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시게 되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선택이 됐어요. 컴퍼니 데이터베이스가 잘 선택이 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show tables라고 한 다음에 요 번개 표시로 해서 요 show tables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6개의 테이블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의 테이블 외에 view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여기 지금 오브젝트 창을 보시면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위한 창이 있고 스키마를 위한 창이 있고 한데 이 스키마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how tables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내용을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나니까 컴퍼니 데이터베이스가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여기에 tables를 눌러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키마 브라우저 하는 왼쪽에 있는 창을 이용해서 테이블 정보를 보셔도 되고, 저는 이제 SQL 문장을 배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요 옆에 있는 창을 안 쓰고 계속 지금 show tables라고 해서 그 테이블 목록을 봤습니다.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지금 이제 그 옆에 있는 브라우저 창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views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테이블 외에도 우리가 만든 뷰들이 객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마리아DB를 재접속해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도 사용하고, 그리고 뷰에 대한 내용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stored procedure, 그 다음에 stored function, 뭐 이런 그 프로시저들과 내용들이 함수들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시저를 만들면 혹은 펑션을 만들면 그것도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DBMS 객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나중에라도 이 함수나 프로시저를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show tables라고 해서 테이블들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중에서 엠플로이 테이블의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엠플로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예제를 좀 몇 가지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플로이 테이블의 내용이 뭐가 있나 한번 우리 셀렉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원래 제시되어 있던 그 엠플로이 테이블의 그 정보들, 그 외에도 한글로 된 터프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한글 정보도 좀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테이블에 뭐가 있는가, 프로젝트 테이블도 우리가 프로시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테이블도 뭐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테이블 한번 실행을 해보면, 프로젝트 테이블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 개의 디파트먼트 총 6개가 들어있네요. 6개 정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저장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랍 프로시저라고 해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get dnum 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프로시저를 만들 건데,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브라우저 창에서 이게 지금 이미 여기 보시면 프로시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만들어져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실습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 없애고 다시 만들고 없애고 다시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일단 요 문장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뭐 삭제를 안 할 것이고 있으면 이제 삭제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항상 프로시저나 펑션을 만들기 전에 이 딜리미터를 지정을 하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딜리미터라고 하는 요 단어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기호, 끝을 나타내는 문장 기호, 끝을 나타내는 기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달러 사인 2개 연속으로 한 것을 끝을 나타내는 끝문자, 끝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딜리미터를 지금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create procedure 이름이 get dnum 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다 그 다음에 input용으로 PID 정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프로젝트 테이블에
P 넘버가 있었어요. 그 P 넘버가 정수 값이었는데 정수형이었는데 이 그 프로젝트 번호를 주고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부서,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부서를 가져오는 그 간단한 예제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프로젝트 번호를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받아오느냐 하면 부서 번호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DN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용 파라메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수형입니다. 자, 이렇게 파라메타를 정의했습니다. PID는 우리가 부를 때 입력으로 넘겨줄 것이고, DN은 이제 이걸 처리한 다음에 처리 결과를 받아오는데 프로젝트 번호를 주고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 번호를 받아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시저를 begin, end 사이에 프로시저의 내용을 이제 쓰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예제를 들기 위해서 셀렉트 문 하나만 들어있는 프로시저의 바디가 셀렉트 문이 하나만 있는 그 예제를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렉트 하는데 번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서번호, 관리 부서번호. 요거를 어디다 저장하느냐면 DN이라고 하는 파라메타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검색해온 부서번호 DNUM이라는 애트리뷰트 값이 DN이라는 파라메타에 담겨서 호출한 쪽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from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 하면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 P 넘버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이 P 넘버라는 애트리뷰트가 이 프로젝트 테이블의 기본 키죠. 이 기본 키 값을 우리가 전달해 준 이 PID를 기본 키 값으로 해서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P 넘버가 기본 키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프로젝트의 관리 부서 번호 DNUM이 검색이 되는데 그걸 DN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거 한 줄로만 이루어져 있는 프로시저를 이제 간단히 우리가 예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 프로젝트 프로시저의 선언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begin end 사이에 프로시저의 바디가 오니까 요 end가 이제 끝 프로시저의 데피니션의 끝을 나타냅니다. 이 끝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인 두 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인 두 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의 선언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문장을 하실 때 그러면 이제 $사인을 예를 들어서 뭐 select star from project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미콜론을 했는데 $사인을 이제 하면 문장이 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귀찮잖아요. 전에 하던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세미콜론을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딜리미터를 바꿔줬습니다. 요 위에서는 딜리미터를 $사인으로 지정을 했었고 여기서는 딜리미터를 세미콜론으로 지정을 해준 거죠. 요거 지정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에러가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에러 표시가 있네요. 12번 줄 앞에. 예, 요거는 왜냐하면 딜리미터라고 하는 문장의 끝이 아니고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이 딜리미터 문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인 앞에 블랭크가 필요했듯이 여기서도 블랭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세미콜론 하게 되면 이제 그 문장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프로시저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create 프로시저를 하겠습니다. create 프로시저 하게 되면 예, 프로시저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getDNUM이라는 프로시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객체 브라우저 창에서 getDNUM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겼을 겁니다. 지금 getDNUM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에 다시 이게 리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리뉴 해주시게 되면 getDNUM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객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create procedure getDNUM이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선언이 됐습니다. 자, 프로시저를 선언하고 나면 이걸 실행하려면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되죠.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은 call 한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이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파라미터의 값을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1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PID 값으로 1을 넘겨주고, 결과로 받아와야 되는데 결과를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이름이나 줘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DNO,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름으로 받든지 아니면 뭐 D 넘버라고 받든지 어쨌든 이름으로 어쨌거나 이건 로컬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DD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로컬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프로시저 바깥에서 쓸 때는 골뱅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PID를 넘겨주고 그 1번에 대한 DNUM 애트리뷰트 값을 결과로 받아오는데 그걸 나는 DD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게 실행해 보면 실행이 잘 됐습니다. 실행이 잘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1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를 넘겨서 프로젝트 번호를 넘겨서 그 1번 프로젝트의 부서 번호를 잘 받아온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DD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요 값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이 변수 값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DD 변수를 셀렉트하면 뭐가 넘어왔나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만 여기 5라고 나와 있네요. 1번 프로젝트의 관리 부서 번호는 5번이다. 이게 맞나 우리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밑에 셀렉트를 한번 해봅시다. 프로젝트 테이블을 몽땅 한번 셀렉트 해봅시다. 몽땅 셀렉트를 했더니만 여기 프로젝트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프로젝트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1번 프로젝트의 관리 부서 번호가 5번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10번 프로젝트는 4번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call get dnum 이걸 한 번 더 부르는 거죠. 4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받아와 보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셀렉트 해보자. 그러면 얘를 먼저 실행합니다. call을 먼저 실행합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call get dnum 이라고는 똑같은 프로시저를 한 번 더 부릅니다. 4번을 넘겨주고 실행합니다. 4번에 대해서 실행을 했더니만 여기 뭐가 조금 잘못됐네요. 4가 없나요? get dnum 4번이 없나 보네요. 한번 셀렉트 해볼까요? 4번이 아니고 10번이었군요. 예, 4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해서 콜을 해보겠습니다. get dnum 10번을 넘겨주고 그 10번의 관리 부서 번호를 받아왔습니다. 콜을 했더니만 이번에는 이제 실행이 잘 됐다고 밑에 메시지가 나오네요. 이 dd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관리 부서 번호가 10번은 4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위치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든지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30번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 차례 부르시면 됩니다. 부를 때마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실행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30번 프로젝트도 관리 부서 번호가 4번이래요. 맞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테이블 한번 검색을 해보면 30번도 4번이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기본 키인 프로젝트 번호를 인풋으로 넘겨주고 관리 부서 번호를 출력으로 받아오는 그런 프로시저를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비교적 이제 간단한 예제라서 이걸 먼저 한번 통해서 프로시저를 한번 봤는데, 왜 간단하냐면 이 숫자 형태의 이런 타입들은 하기가 조금 이제 쉬운데 문자 형태가 되면 한글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숫자 형태로 인풋을 넘겨주고 출력 형태로 숫자를 받아오는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프로젝트 번호를 입력으로 줘서 관리 부서 번호를 출력을 받아오는 프로시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프로시저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비슷한 프로시저긴 한데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시저를 만들 거냐면 프로젝트 번호를 주면 아까 부서 번호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프로젝트 번호를 주면 프로젝트 이름을 받아오는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캐릭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를 받아올 경우에 한글 처리 부분이 있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니까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 테이블은 한글 데이터가 마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가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먼저 프로시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익혀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프로젝트 번호를 입력으로 주면 전달해주면 프로젝트 이름이라는 캐릭터 스트링을 받아오는 그런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시저도 미리 혹시 만들어져 있으면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을 뭐로 할 거냐 하면 아까 get dname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p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번호를 받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미 있으면 삭제해달라 이렇게 프로시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시저를 만들 때 딜리미트 기호를 이렇게 달러 사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create procedure 합니다. create procedure 이번에 procedure 이름은 get pname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풋으로 뭘 주느냐 하면 아까처럼 정수값으로 되어 있는 PID 프로젝트 번호를 주는데 요거를 PID라는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자, 출력으로는 뭐를 전달하느냐면 pname을 전달하는데 이거는 pn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얘를 create 테이블 했을 때와 똑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variable 캐릭터 15글자로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데이터 타입을 뭐로 했지? 캐릭터인지 variable 캐릭터인지도 잘 모르겠다. 또 길이를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무슨 애트리뷰트가 있고 그것의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보시려면 왼쪽에 있는 이 객체 브라우저 창에서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고 그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테이블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요 프로젝트 테이블을 딱 사용을 했더니만 요 아래쪽에 이 프로젝트 테이블의 애트리뷰트 이름들하고 칼럼 이름들하고 데이터 타입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테이블을 선택하시게 되면 예, 그 스키마가 나오니까 요거 보시고 프로젝트 네임이 베리어블 캐릭터 15글자로 했구나. 그래서 그거하고 타입을 같이 맞춰서 베리어블 캐릭터 15글자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라메타 변수 두 개가 선언이 됐습니다. 전달해주는 입력값을 받을 PID라고 하는 입력용 파라메타하고 그리고 우리가 검색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출력을 전달할 텐데 그 프로젝트 네임을 저장할 출력용 파라메타 변수 이렇게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시저의 바디를 선언하는데 이 바디는 begin and 사이에 문장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begin 한 다음에 select 아까 프로젝트의 관리 부서를 검색해 왔는데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검색하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검색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넣어주느냐 하면 pn이라고 하는 이 출력용 변수에다가 담아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from 어디냐면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면 pnumber가 PID 넘어온 입력으로 넘겨준 이 PID를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p 넘버의 값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p 네임을 검색해서 pn이라는 출력용 파라미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자, end 한 다음에 end 기호 딜리미터 달러 사인 두 개를 넣으시고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줘야 되겠죠. 세미콜론으로 원위치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create procedure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잘 됐네요. 자, 그래서 get p name이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면 실행을 할 때는 call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프로시저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값을 매개 값을 주면 되는 거죠. 자, 1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색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받아오는데 출력 받아오는 변수는 골뱅이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뭐 pn이라고 하는데 p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이제 pp라고 주든지 아무렇게나 이름을 줘도 됩니다만 bp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콜을 하시게 되면 저 프로시저가 호출됩니다. 1번을 프로젝트 번호를 넘겨서 1번 프로젝트의 이름을 pp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오는 거죠. 예, 잘 실행됐습니다. 자, 이 결과가 뭐가 나왔냐? 한번 셀렉트를 해보면 1번 프로젝트의 이름이 프로덕트 X였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X가 잘 나옵니다. 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호출하면 됩니다. 2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보겠다. 이거를 꼭 pp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pp, p1, pp1 뭐 이름을 받아올 변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얘도 실행이 잘 됐네요. 자, 요것도 받아온 pp1 요걸 셀렉트 해보면 두 번째 프로젝트의 이름이 pp1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셀렉트 해보면 프로덕트 y라고 이렇게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번호를 주고 부서 번호 정수값을 한번 받아왔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 문자 열인 프로젝트 이름도 한번 받아오고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뭐 텍스트가 관계가 되면 한글 부분이 조금 이제 별도의 처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글을 받아오는 한글을 다루는 프로시저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는 한글이 없어요. 한글이 없기 때문에 한글이 있는 걸 하시려면 select star from employee 해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봤는데 이 employee 테이블에는 한글 데이터를 우리가 넣어놨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영어로 된 데이터에다가 한글 터플들을 몇 개 넣었었죠. 자, 여기서 이제 가져오게 되면 한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위해서 employee 테이블에서의 프로시저 특히 이제 한글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제로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 거냐 하면 employee 테이블의 기본 키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니까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주면 그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사원의 first name과 last name 사원 번호를 주면 이름을 검색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한번 이름을 가져오는 그런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프로시저를 혹시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없애기 위해서 drop procedure 문장을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get e name, employee name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get e name이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있으면 없애라고 하는 drop procedure 문장을 먼저 실행을 했고요. 없으면 뭐 그냥 없어지는 않을 거고 있으면 이제 없애겠죠. 딜리미터를 지정하겠습니다. 달러 사인으로 우리 늘 딜리미터를 지정했죠. 그런 다음에 create procedure 하고
프로시저 이름은 getEname으로 하겠습니다. 자, 파라메타로는 입력용으로 뭐를 받아오느냐면 SSN을 받아오는데 애트리뷰트 이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SN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 employee는 캐릭터 9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employee 테이블 눌러보면 여기에 아래쪽에 어떻게 각 컬럼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게 나오죠. 그걸 보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캐릭터 9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용으로 뭘 받아올 거냐면 first name을 받아올 겁니다. 이것은 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variable 캐릭터 15글자 타입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 또 출력용으로 하나 더 last name ln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variable 캐릭터 15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는요, 소셜 시큐리티 번호 하나 전달하고 출력을 2개 받아옵니다. first name을 받아올 fn, last name을 받아올 ln, 이렇게 2개의 출력용 파라미터를 정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begin, end 사이에 procedure body를 넣으면 되죠. 이 procedure body도 간단하게 그냥 select문 하나로 하겠습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 2개의 애트리뷰트를 받아오겠습니다. 2개의 애트리뷰트를 받아와서 이걸 into 한 다음에 저장할 변수를 into 뒤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into 한 다음에 fn과 ln, 가져오는 것이 2개죠. first name, last name 2개니까 저장할 때도 2군데 넣어야 되겠죠. fn, ln. 그 앞에 있는 게 먼저 앞 변수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게 뒤 변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employee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가져오느냐면 기본 키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input 파라미터로 넘겨준 SN 값하고 같은 입력으로 전달된 요 SN 값을 SSN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값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원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검색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프로시저의 정의를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낸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딜리미터를 세미콜론으로 바꿔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create procedure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시저가 만들어지면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call이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호출을 해줘야 되죠. call get ename 프로시저 이름을 주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하나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 2, 3, 4, 5, 6, 7, 8, 9라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원 번호를 주고 출력을 2개 받아오는데 출력용 변수에는 골뱅이를 일단 붙여야 되겠죠. first name을 fnam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줘도 됩니다. last name을 lname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라는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넘겨서 그 사람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넘겨봤는데 받을 때 fname, lname 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받아온다라는 거죠. 자,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만 에러가 없이 잘 실행되네요. 그러면 이제 요 변수 값이 뭔가 출력을 해보려면 select 한 다음에 골뱅이 fname 골뱅이 lname 이렇게 셀렉트를 해보면 이제 뭐가 넘어왔는가 알 수 있죠. 뭐가 넘어왔나 봤더니만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넘어왔어요. 1, 2, 3, 4, 5, 6, 7, 8, 9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call 한 다음에 get ename 한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을 주면 되는 거죠. 아마 98765431 이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first name하고 last name 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만 실행이 잘 됐는데 넘어온 값이 뭔가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똑같으니까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만 이 사람의 이름은 제니퍼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이 프로시저 이름을 넣어서 호출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 번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22-33-4444. 요게 한글로 이름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콤마가 저기 어포스트로피 저기 싱글 코테이션이 빠졌네요. 자, 요 사람의 사원번호를 가지고 있는 first name과 last name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요 사람이 한글로 우리가 넣었던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예요. 그럼 요 번호를 넘겨주면 한글 first name과 last name을 받아오겠죠. 자, 요걸 실행을 했더니만 에러가 떴어요. 에러 코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러 코드 1366 incorrect string valu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string value가 안 맞다. 에러가 났어요. 이거 왜 에러가 왜 났냐? 이 한글 때문에 난 겁니다. create table 할 때 한글 코드를 디폴트로 지정을 해준 것 같은데 지정을 안 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 지정됐는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렇게 한글 부분이 이제 그 들어있는 경우에 한글 처리가 안 될 경우 한글을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프로시저를 살짝 좀 바꿔 보겠습니다. 한글 부분을 위해서 다시 타이핑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밑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여기다가 2라고 붙여서 프로시저 이름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바꿔 놓은 상태에서 first name과 last name이 한글을 지금 이제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죠. FN이라고 하는 것이 variable 캐릭터 15글자로 되어 있는데 얘를 캐릭터 셋을 UTF-8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글 캐릭터 셋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이트 역시 한글을 처리할 수 있게 UTF-8 여기 밑줄입니다. 언더스코어 빈. 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 FN이라고 하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아웃풋의 FN이 베리어블 캐릭터 15글자 타입으로 했는데 여기에 한글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해줍니다. 한글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한글은 UTF-8이라고 하는 요 캐릭터 셋이 이제 한글 지원이 가능한 캐릭터 셋입니다. 라스트 네임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ln 베리어블 캐릭터 15개 글자긴 한데 한글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 셋 UTF-8 요걸 해주시고 콜레이트 UTF-8 여기 밑줄입니다. 언더스코어 빈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 두 개의 변수가 한글 코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밑에는 똑같습니다. 예, 밑에는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혹시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드랍, 예, 드랍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프로시저를 실행을 했더니만 잘 됐네요. get ename to라고 하는 아까하고 똑같고 요 부분만 다르죠. 예, 요 캐릭터 쌤 지정해 준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돼서 지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프로시저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call get ename 2 한 다음에 아까 1, 2, 3, 4, 5, 6, 7, 8, 9 이 사람의 first name하고 last name하고 받아오면 이거는 이제 한글이 아니니까 똑같이 받아오겠죠. 예, 똑같이 받아와서 셀렉트를 해보시면 이 사람이 존 스미스였던 것 같은데요. 예, 존 스미스 잘 나와 있네요. 자, 또 다른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예제가
98765431 이 사람을 first name과 last name을 받아왔었죠. 이것도 잘 실행됐습니다. 결과를 한번 셀렉트 해보면 제니프 월리스, 예, 잘 나오네요. 여기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고, 아까 에러가 났던 경우를 이제 해보면 call get e name to 222334444 요게 에러가 났던 케이스예요. 한글 때문에. first name, last name. 아까는 이제 캐릭터 셋 정의가 안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제 한글에 대한 캐릭터 셋이 정의가 됐으니까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에러 났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에러가 안 났네요. 자, 그러면 셀렉트를 해보면 한글이 넘어와 있겠죠. 자, 했더니만 예, 문수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왔어요. 엠플로이 테이블 한번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엠플로이 테이블 셀렉트가 멀리 있네요. 자, 엠플로이 테이블 한번 셀렉트를 해봤더니만 예, 박문수 말고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일지매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 사람들 한번 검색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잊어버렸네요. 777-889999 이게 일지매였던가요? 아, 밑에 있군요. 일지매는 44556666이고 홍길동은 7788999네요. 예, 이 사람이 홍길동이네요. 자, 실행합니다. 실행을 했더니만 실행이 잘 됐고 결과를 셀렉트 해보면 길동홍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일지매 해볼까요? 일지매가 아까 뭐라고 돼 있었던가요? 444556666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만 검색이 됐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출력을 했더니만 일지매 1이라고 하는 한글 이름이 잘 검색됐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처리할 경우에는 캐릭터 셋을 한글을 지원할 수 있도록 UTF-8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글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해볼 거냐면 프로시저에 대해서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저장 함수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함수는 어떻게 하느냐? 저장 함수는 일단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get eName을 가져오는 아까처럼 employee name을 가져오는 이 부분을 이제 할 겁니다. 하는데 펑션이니까 여기다가 func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여 놓읍시다. 자, 그래서 이게 혹시 있으면 지워버려라 해가지고 드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딜리미터를 $사인으로 지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create 프로시저가 아니라 펑션 이렇게 하시고요. get ename func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야 되죠.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되는데 입력용 파라미터만 받는 거죠. 함수는. 그래서 사원 번호를 줄 겁니다. SN 캐릭터 9글자.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입력으로 주면 펑션은 반드시 리턴 값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베리어블 캐릭터 15개 글자 이름을 리턴해 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베리어블 캐릭터 15개 글자의 타입이 리턴 값이다. 그런 다음에 함수의 body는 begin, end 사이에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begin 한 다음에 declare ln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결과 값을 저장할 변수인데 이게 함수 안에 있으니까 이게 로컬 변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내의 로컬 변수,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거죠.
자, 어쨌거나 declare ln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select 하기를 lname을 select 합니다. employee의 last name을 select를 해요. 요거를 ln이라는 로컬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from employee 테이블에서 lname이라는 attribute 값을 검색을 해서 ln에다가 넣어줬습니다. where ssn equal sn.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입력으로 주어진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last name을 검색을 해서 ln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걸 return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body가 끝났고요. and $in 딜리미터를 원위치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펑션을 한번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펑션을 실행하면 펑션에 대한 create가 잘 됐습니다. 펑션이 만들어지면 이제 펑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펑션을 부르는 방법은 call이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장 안에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 select라는 문장 안에 get eName이라고 하는 펑션, get eName의 func, 다른 문장 안에 이 함수를 이제 불러주면 됩니다. 자, 부를 때 1, 2, 3, 4, 5, 6, 7, 8, 9 이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셀렉트 문의 안에서 이제 그냥 넣어 준 거죠. 따로 호출문을 아니라 다른 문장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위치에 이 함수의 리턴 값이 들어와서 이제 셀렉트 결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만 스미스, 아까는 이제 first name도 같이 했는데 리턴 값이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last name만 리턴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셀렉트 해 보겠습니다. get ename func 98765431 이렇게 하게 되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검색이 되겠죠. 한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한글이 아까 222334444 여기 한글이었는데 에러 없이 잘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예, 했더니만 역시 에러가 나네요. 예, 한글 코드에 대한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펑션을 고쳐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 제가 고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만들어 놓은 걸 없애버리고 드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리턴 값의 타입을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요. 리턴 값의 타입을 캐릭터 셋 캐릭터 셋 UTF 8 collate UTF 8 bin 여기에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글을 받아오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UTF 8 bin. 자, 그러면 이제 한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지정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펑션을 create 제가 지금 했습니다. create에서 한글이 아닌 이런 것들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해 보면 스미스, 그 다음 사람은 웰레스 잘 됐고, 이제 한글 부분을 호출합니다. 예, 한글이 박 잘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 함수는, 펑션은 지금 이런 스타일로 create해서 호출할 때 다른 문장 안에 함수를 넣으면 그 위치에
리턴 값이 넘어온다 라고 하는 것이 저장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 저장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해볼 거냐 하면 커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해볼 겁니다. 이때까지 사용했던 예제들은 다 조건으로 기본키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야 변수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른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셀렉트문의 결과가 여러 값을 터플의 집합으로 여러 값으로 나옵니다. 이 여러 값으로 나오면 변수에 저장할 수가 없죠. 변수에 저장을 못하면 커서를 선언해서 셀렉트문의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거기에 커서 포인트를 둬서 그 커서에서부터 하나씩 가져오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커서를 사용해서 한번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프로시저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시저도 일단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프로시저를 일단 지우는 것부터 일단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시저의 이름은 get salary ssn입니다. 인풋으로 sn 캐릭터 9글자, 아웃풋으로 increase salary 정수값, 이렇게 파라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INCSAL, 요게 이제 검색한 샐러리를 인상한 금액을 새로 저장해서 그 새로 인상한 금액을 새로 전달하는 그런 이제 예제로 살짝 좀 바꿔봤습니다. 요걸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예제는 기본 키를 기본 키를 조건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계 값이 와서 변수에 바로 저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 값이 오는 경우와 한계 값이 오는 것을 서로 비교하시면서 차이점을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이제 기본 키에 대해서 검색하는 것부터 일단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가 선언이 되고 begin and 사이에 프로시저 바디가 있으면 되는데 declare 해가지고 로컬 변수 SLAL이라고 하는 걸 하나 인테저 타입을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select 샐러리를 사원들의 샐러리를 검색합니다. 요거를 로컬 변수 방금 선언했던 SAL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employee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아까 넘어온 입력 파라미터로 받은 SN 값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대해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그 사람 한 사람 것만 넘어오겠죠. 요거를 요게 이제 출력용으로 넘겨줄 건데 요 변수에다가 원래 있던 값을 샐러리를 검색해서 SAL이라는 로컬 변수에다가 넣어줬죠. 여기다가 1.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0% 인상된 새로운 금액이 잉크 샐러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에 대한 정의를 일단 마치고 딜리미터를 원래대로 환원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프로시저를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뭐가 타이핑을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자, 이 프로시저를 있으면 지우라 한번 제가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create procedure get
셀러리 SSN 예, 이렇게 create procedure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요 이름이 보이니까 여기 이어서 타이핑을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일단 create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러가 떠 있네요. 자, 무슨 에러인지 제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 앞에 아까 이 드랍 프로시저 한 다음에 서두르라고 빠트린 게 또 있네요. 딜리미터를 지정해 주는 게 빠졌네요. 예, 딜리미터를 지정해 주고 create procedure 해서 procedure 선언하고 딜리미터를 다시 세미콜론을 환원하고 항상 이런 스타일로 프로시저를 만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시저를 일단 생성하겠습니다. 예, create 잘 이제 프로시저가 생성됐습니다. 프로시저가 생성되면 이 프로시저를 부르는 방법은 call 한 다음에 그죠? 셀러리 SSN 프로시저 이름에다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넣어주는데 아까 1, 2, 3, 4, 5, 6, 7, 8, 9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셀러리를 이제 받아옵니다. 예, 이 이름으로 받아옵시다. 자,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1, 2, 3, 4, 5, 6, 7, 8, 9를 넘겨주고 그 사람의 월급의 10% 인상된 금액을 받아옵니다.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 잘 됐네요.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셀렉트 해 보겠습니다. 했더니만 여기 지금 33,0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이 33,000이라는 것이 맞게 나온 건지 안 맞게 나온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Select Staff from Employee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사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1, 2, 3, 4, 5, 6, 7, 8, 9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죠. 자, 10% 인상된 것이 33,000이었습니다. 아이고, 실행을 하면 1, 2, 3, 4, 5, 6, 7, 8, 9라는 사람이 여기 있죠. 이 사람의 월급이 3만이에요. 10% 인상하면 33,000. 그래서 33,000이 지금 잘 요걸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콜 하고 얘를 셀렉트 해보면 33,000 잘 나와 있죠. 이걸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셀렉트를 해보면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거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98765431 이 사람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됐고 이 사람의 급여를 10% 인상한 금액을 가져와 보면 47,300 이게 이제 10만원이 10%가 인상된 금액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하고 스타일이 똑같죠. 기본 키를 입력으로 줘서 그 기본 키에 대해서 검색하면 그 사람의 월급이 하나만 나올 거니까 그 하나를 변수에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조건으로 주면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살짝 좀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 번호를 조건으로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부서, 4번 부서 이렇게 부서 번호를 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서 살짝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예, get salary 예, DNO를 주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모든 급여를 가져오는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면 지워달라 드랍을 해서 드랍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시저를 이제 선언하는데 DNO를 주고 셀러리를 가져오자. 그럼 여기에 DNO가 DNO가 애트리뷰트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혹시 이게 애트리뷰트 이름인지 변수인지 헷갈릴까봐 제가 DN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정수 타입이죠. 예, D 넘버 사원의 근무부서 번호는 정수 타입입니다. 자, 이걸 주면 이제 아까 했던 거에서 DNO가 DN인
DNO 사원의 근무 부서 번호가 DN 입력으로 넘어온 DN을 주면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겠죠. 그러면 급여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 여러 개를 한 개 변수에 넣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코드인데 이거 실행하게 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값이 여러 개가 넘어오기 때문이죠. 자, 한번 제가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시저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시저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딜리미트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겠습니다. 환원하고 얘를 이제 콜을 해줘요. get salary DNO 한 다음에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인크리즈 된 월급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5를 넘겨줬는데 5번 부서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개라서 샐러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걸 한 개 변수에 못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행하면 맨 아래쪽에 에러 메시지 보이시죠? 에러가 났습니다. 무슨 에러가 났는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에러 코드가 1172라고 되어 있고 result consists of more than one row. 한 개 이상의 로우가 왔기 때문에 바로 변수에 못 넣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러가 났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커서를 사용하는 예제로 커서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커서를 사용하는 예제로 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선택해서 카피 한 다음에 복사해 놓고 이걸 약간 수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시저의 이름을 커서를 사용하는 거니까 아까 있던 그 이름에다가 CUR이라고만 좀 붙여볼까요? 그래서 여기 혹시 있으면 먼저 지워달라 이렇게 해서 없어서 워닝이 나왔습니다. 뭐 워닝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지웠을 거고 이제 없어서 워닝이 나왔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요 이름이 get salary DNO를 주고 여러 개 값이 오는 그 커서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근무 부서 번호를 조건으로 주게 되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월급이 여러 사람이니까 이 여러 개 값을 증가된 10% 인상된 월급을 주는 이 예제로 하려면 값이 여러 개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 개 값이 넘어가는 예제로 좀 바꾸기 위해서 예제를 조금 살짝 바꾸겠습니다. 토탈 샐러리 요거 뭐냐 하면 정수값이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의 급여가 검색이 되는데 그 여러 사람의 급여의 합계를 구해서 그 합계 하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월급은 여러 사람께 검색이 되지만 합계는 하나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의 급여를 쭉 합계를 구해서 그것을 합계로 이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원들이 그 부서의 사원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숫자도 한번 카운트해서 그 숫자도 한번 넘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CN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원이 근무하는 근무 부서 번호를 입력으로 주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의 급여를 검색해서 그 급여의 합계를 넘겨주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인원수 월급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을 카운트하는 요것을 넘겨주는 요런 이제 예제로 한번 이 커서를 사용하는 프로시저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셀러리 로컬 변수를 선언하는 건 그대로 일단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값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하나씩 받아올 때 그 값을 저장할 로컬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값이니까 커서가 값을 계속 가지고 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는데 값을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없는, 마지막까지 다 가지고 와서 더 이상 가져올 터플이 없으면 이제 이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복 여부를 표시해주는 불리언 변수를 하나, end of row라고 하는 불리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일단 false로 해두겠습니다. 이 false라는 얘기는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져올 터플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true가 되면 이제 가져올 게 없다,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반복의 끝을 체크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은 다음에 이제 커서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커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서를 먼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커서를 선언하는 방법은 declare 한 다음에 커서 이름이 있고 course for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서를 두고 싶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검색문의 결과를 커서가 가리키니까 그 검색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 검색문이 셀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mployee 테이블에서부터 월급을 검색합니다. 조건은 근무부서 번호가 파라메터로 넘어온 DN, 요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으로 넘어온 그 부서를 근무부서로 하는 사원을 찾아서 그 사원의 급여를 검색하니까 이 급여가 여러 개겠죠. 그 여러 개 집합에 대해서 이 이름으로 결과 집합에 대해서 커서가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커서를 하나씩 가지고 오려면 계속 이제 가지고 오면 이제 다 가지고 왔을 때,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을 때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not found일 때 터플이 없을 경우에 true로 만들어주는 그 선언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end of row라고 하는 이 변수를 true로 만들겠습니다. 언제? 터플이 not found이면. 이렇게 이제 핸들러를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에 들어갑니다. set 한 다음에 total salary를 0으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검색해온 월급의 값을 여기다가 계속 더해주면 월급의 합이 구해지죠. 그 다음에 CNT라는 변수를 0으로 해 놓겠습니다. 이게 하나씩 가지고 올 때마다 1씩 증가하면 터플의 수, 사원의 수, 월급의 개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커서를 사용하려면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한 다음에 커서의 이름을 주면 이제 커서가 오픈이 됩니다. 커서는 이렇게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쓸 때는 fetch 해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이 가지고 오는 것이 반복문에 의해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오니까 이 커서를 루프로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라는 문장을 사용할 건데 이 앞에 레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프에 레이블을 붙여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여러 개가 나왔을 거고 그 여러 값에 대해서 포인터가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를 가져오고 싶어요. fetch 하게 되면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커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결과를 만들어 놨고 그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결과의 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 커서는 결과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여러 터플이지만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행, 하나의 터플에서 가지고 오니까 값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바로 어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값은 한 개입니다. 자, 이 fetch가 실패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가져올 파일이 없으면 못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패치가 실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패가 되면 자동으로 추루가 되는 아까 변수를 하나 선언했는데 이게 end of row라고 하는 변수였죠. 자, 요거를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 반복 루프를 빠져나가게 반복을 종료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무한히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추루가 되면 이게 더 이상 없으면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if 문을 끝을 내야죠. end if. 자, 그런 다음에 토탈 셀러리를 자, 만약에 요거 빠져나가지 않으면 패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터플에 내용이 있다는 뜻이죠.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의 월급이 SAL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토탈 셀에 이 사람의 월급을 더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 전체 여러 개 값이 넘어온 그 셀러리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값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CNT라는 변수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값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더 이상 터플이 없어서 end of row가 더 이상 없으면 추루가 되는 거죠. end of row가 추루가 돼서 이 루프를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자, 루프의 끝은 end 루프 한 다음에 루프에 레이블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루프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 루프가 이제 끝나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조건이 만족돼서 빠져나갈 때까지. 조건은 더 이상 가져올 터플이 없으면 이제 끝내고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 커서는 다 사용했으면 커서는 닫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커서로 닫아주고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의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커서를 사용했더니만 좀 복잡하죠. 자,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시저는 부서 번호를 입력을 줘서 월급의 합과 인원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로컬 변수를 하나 선언한 것이고요. 이거는 커서의 반복을 빠져나오는 조건에 해당하는 불리언 변수. 커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커서를 하나 선언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터플이 없으면 자동으로 추루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한 continue 핸들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값을 누적하기 위한 토탈 셀러리 변수를 0으로, 카운트 변수를 이제 0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셀렉트문은 여러 개 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 값이 저장되어 있고 이 커서가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겠죠. 거기서 값을 하나씩 가지고 오려면 오픈, 커서를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치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패치하게 되면 값이 이제 그때마다 이제 넘어옵니다. 이때 이제 터플이 없으면 자동으로 추루가 되는 end of row가 추루이면 이제 빠져나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져왔으니까 값을 저장하고 인원을 일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다 사용하면 커서를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시저가 끝났고 딜리미터를 다시 세미콜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프로시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났네요.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요. 디폴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없네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하면 그래도 또 에러가 났는데 또 어디에 오타가 있나요? 이쪽에 에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지금 잘 작동 안 하나요? 줄을 좀 바꿔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고기의 원어는 아니었네요. 아,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게 예, 코스 루프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름과 여기에 있는 이름이 달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됐겠죠? 다시 한번 더 크리에이터. 자, 이번에는 이제 잘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프로시저가 만들어졌어요. 이 프로시저의 이름은 get salary dno cur 이라고 하는 요 이름입니다. 자, 얘를 한번 호출해 봅니다. 콜 해야 되는 거죠. 아, 커서를 예, 커서는 닫아줬고, 예, 콜을 해서 프로시저를 호출해야 되는 거죠. 프로시저 이름 이거예요. 넘겨주는 건 부서의 번호고요. 받는 것은 월급의 합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받아와야 되죠. 이걸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저 위에서 커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값이 여러 개가 나올 경우에 변수에 담는 것이 에러가 났는데, 이번에는 커서를 사용해서 하나씩 변수에 담았으니까 예, 잘 담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행이 잘 됐네요. 예, 결과도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결과로 받아온 토탈 셀러리와 카운트를 했더니만 예, 13만 3천 그리고 숫자는 4명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값인지 한번 엠플로이 테이블 한번 셀렉트 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부서죠. 자, 5번 부서의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명이네요. 자, 4명이고 5번 부서에 있는 사람은 4명이고 3만, 4만, 2만 5천, 4만 8천 이러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한 13만 얼마가 되는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아까 셀렉트 해봤더니만 예, 5번 부서에 있는 사람이 4명이었죠. 예, 부서의 사람은 4명, 그 다음에 월급의 합은 13만 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부서에는 한 명인가 그렇게 있어요. 1번 부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실행 호출했고 실행 결과를 보면 1번 부서에는 한 명, 월급의 합이 5만 5천, 이 사람 한 명밖에 없고 이 사람이 5만 5천이에요. 한번 볼까요? 엠플로이 테이블을 셀렉트 해 보겠습니다. 1번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5만 5천 맞네요. 자, 이번에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여기 봤더니 3명 있네요. 3명 있고 월급이 4만 3천, 2만 5천, 2만 5천이니까 9만 3천이 합계네요. 자, 4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토탈 셀러리를 한번 검색해 보자. 호출한 다음에 그 받아온 결과를 셀렉트 해 보니까 예, 9만 3천. 그 다음에 근무하는 그 월급의 개수, 즉 사원의 숫자는 3개. 자, 이렇게 커서를 사용해서 결과가 여러 개가 넘어오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서의 간단한 기능, 저장 함수의 저장 프로시저의 간단한 기능, 저장 함수의 간단한 기능, 그리고 값이 여러 개가 넘어오는 커서까지 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요령으로 스크립트 파일에 세이브 하신 다음에, 그죠? 예, 이름 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해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과제물로 제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저를 따라서 저장 프로시저, 저장 함수, 그리고 커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제 실습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습을 해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저장 함수, 저장 프로시저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한번 활용을 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실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